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관련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일본과 프랑스의 지방자치를 소개할 텐데요. 먼저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예산 편성의 재량권을 10분 활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 행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보도부장입니다. 인구 20만의 도쿄도 아라카와구, 일본 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지방자치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라카와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一つは調査研究なんですね。でそれから2番目が提言をすると調査した結果、国に対していろいろ提言すると、それから3番目が人材の育成と、それから4番目が情報を集めたり。 주요 과제는 주민들의 행복 지수를 연구하고 이를 지방자치 정책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区政は区民を幸せにするシステムであるというのは経営学でいうドメインなんですね。これは誰に対して何をどういうふうに供給するかということですね。 단적으로 아라카와구는 일본 내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곳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역시 도쿄도 내 인구 20만의 미다카시, 지브리 애니메이션 미술관으로 더 유명합니다. 일본의 자치단체들이 그러하듯 미다카시는 중장기적인 안목의 예산 정책이 두드러집니다. 시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10년 단위로 추진돼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현 시장도 전임 시장으로부터 10년이 걸리는 장기 계획들을 인계받았고 기본 방향은 그대로 가면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다카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과 친밀한 지방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市民の皆様が信頼して要望もお寄せいただくし、提案もお寄せいただくし、また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もご理解をしていただく。ですから市民の皆さん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何よりも大切ですね。 일본의 지방자치는 이처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행정을 넘어 행복한 삶으로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지역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취업을 보장받기 때문인데 신입생 모집에도 우수 학생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유와 공정 제어 실험, 실험에 임하는 학생들의 능숙한 손놀림이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석유와 관련 과목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입니다. 이 학교 3학년 강혁구는 중학교 졸업 때 학교 성적 10% 안에 드는 상위권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했고 마이스터고인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 실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마한 결과 졸업 전에 LG화학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시험 문제 쪽 이런 것도 있어서 또 제 동생들도 빨리 돕고 싶고 부모님도 돕고 싶어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저의 꿈도 이루게 되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석유화학고는 1학년 때부터 기업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산업체 현장에 필요한 자격증 획득은 물론 석유화학 업체가 요구하는 인성교육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도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의식들을 좀 더 기를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이 학교 100명의 졸업 예정자 가운데 이미 25명이 여수산단 대기업과 공기업에 입사를 확정했습니다. 높은 대기업 취업률이 알려지면서 신입생 경쟁률만 해마다 크게 올라 2대1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업체 특성상 고졸자와 대졸자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이 학교가 다른 마이스터고에 비해 인기 있는 비결입니다. 참 대졸자들도 입사하기 힘든 그런 회사, 질적인 회사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정교직원 하나 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 마이스터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 취항이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일고속이 당초 이달 초 여수 제주항로 취항을 위한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고 여객선을 취항할 예정이었지만 부두시설공사 등 준비 작업이 늦어지면서 정식 취항은 오는 9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해수청은 이번에 취항하는 여객선이 승무원을 포함해 810명이 탑승할 수 있는 15,000톤급 카페리선이라며 오는 9월 정상 취항을 위해 부두 저방과 차량 선적 시설은 물론 주차장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이달 말까지 전라선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관광지 입장료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광지는 순천만정원과 나간읍성, 여수 해양레일바이크, 곡성 기차마을 등 모두 7곳이며 KTX 승차권을 현장 매표소에 제시하면 됩니다. 메르스로 인해 감소했던 순천 지역 관광객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순천만정원을 찾은 관광객은 모두 3만 9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32.2% 증가했습니다. 순천시는 관광지 5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입장료를 50% 할인하고 순천에코촌 유스 호스텔과 자연휴양림, 전통 야생차 체험관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요금을 20% 할인해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을 문제없이 관리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프리카 선수 2명이 갑자기 사라져서 해당 국가 선수 단장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아프리카의 부룬디 선수 2명이 휴일 저녁 이후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선수촌을 떠난 이들은 하루가 넘도록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상태고 부룬디 선수 단장은 이들을 찾아달라며 조직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나서 선수촌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한편 주변 탐문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장이 아타샤한테 통보를 했다, 이야기를 했다. 선수가 없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선수촌을 무단 이탈한 선수들은 태권도와 육상 경기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두 종목 경기가 치러지기까지는 아직 하루 이틀의 여유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조직위는 해당 선수들이 자유 일정을 소화한 뒤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소재를 알고 있을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요즘 동해는 차가운 수온과 외국 어선들 때문에 오징어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때 마침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전남 서남해로 어선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새 잡은 오징어를 무태 내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징어 상자가 차곡차곡 쌓이고 경매 열기에 작은 항구가 시끌벅적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 곳은 전남 서남해뿐입니다. 경상도 지역 오징어잡이 배들이 진도 서망항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4도나 낮은 수온 때문에 오징어가 안 잡히는 동해와 달리 진도 조도와 제주 추자도 해역은 수온이 20도가량으로 상대적으로 따뜻해 오징어 밭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서해안 이쪽 오징어가 동해 오징어보다 좀 맛이 더 좋다 그러대요, 사람들이. 관광객들 이야기가 그래요. 오징어는 야간에 밝은 빛으로 유인해서 잡는데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조명탄 때문에 조업을 거의 못했습니다. 한 해 120억 원에 육박했던 오징어 위판액이 지난해 10억 수준으로 뚝 떨어졌지만 돌아온 오징어 풍년에 올해 벌써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엔 거의 없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한 3, 4일 정도 됐습니다만은 하루의 물량이 지금 한 6천에서 한 7천 박스 정도. 서남해에 몰린 오징어잡이 어선은 100여 척. 오징어잡이에서 돌아온 어선들은 쉴 틈도 없이 얼음과 상자를 준비해 서둘러 출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양시가 온실가스 감축 세대에 대해 탄소포인트제 현금을 지급합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 가운데 전기 수도 감축률이 5% 이상인 4,580세대에 현금 5,400만 원과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는 지난달 기준 19,000여 세대로
지난해에 비해 500여 세대가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년생 소나무 145만 그루를 심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와 같은 7,230여 톤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뒀습니다. 광양시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을 개선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체계를 거점 수거에서 문전 수거 방식으로 변경해 지난달부터 시행한 결과 하루 평균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4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로변 거점 수거 용기가 없어지면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월간 처리 비용도 1,300여만 원이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규모로는 교육계 최대 행사인 행복학교 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교육부 주최로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는 전국 교육과정 우수학교 155곳이 참가한 가운데 2015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가 열립니다. 지방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올해 6번째 맞는 교육계 최대 행사로 우수 교육 사례를 전국에 알리고 학교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관이 설치돼 10만 명 이상의 학생과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